자, 지금까지 남자 궁중복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여자들의 궁중복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궁중에는 비나 빈을 비롯한 수많은 궁녀가 있었습니다. 빈과 궁녀는 그 지위와 복장이 달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하였는데, 또한 궁중 생활은 정말 일반 생활과는 그 법도와 양식 면에서 달랐습니다. 특히 복식에서 일반 서민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예복들이 많은 점입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그 궁중복식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왕비복은 대례복, 상복, 평상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왕이 그 공모를 보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자, 왕비는 저고리와 치마를 기본으로 한 평상복 위에 적이나 화롯, 원삼, 당이 등의 예복을 입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대례복으로 사용되는 거는 특히나 이제 적이, 화롯, 원삼까지고요. 당이는 그야말로 소례복입니다. 그래서 소례복은 그 치마와 저고리만 덩그러니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궁중에 들어갈 때는 어느 누구라도 당의를 입어야 됩니다. 당의는 소례복으로서 예의를 갖추는 최소한의 예복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드라마에서 한 장면이 생각나는데요. 급하게 궁궐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당의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당의를 입지 않고 들어가는 거는 그야말로 너무나 예의가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들은 왕비가 그 결혼을 하고 그 결혼식을 했다는, 내가 드디어 이제 결혼을 했다는 것을 조상들에게 알리는, 그래서 종묘에 찾아가서 나의 혼례 사실을 고하고자 하는 묘현례를 치룬 포스터들입니다. 자, 묘현례의 모습의 한 컷인데요. 이렇게 옆에 상공들이 녹색의 원삼을 입고 저기를 입은 그 왕비를 도와서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묘현례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왕비의 옷을 집중해서 보시고 옆에서 같이 돕고 있는 상공이랄지 나인들의 모습도 함께 봐주십시오. 자, 왕비의 대례복인 저기는 사실 병자호란까지는 대삼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삼이라는 건, 삼은 이제 소매이거든요. 자, 큰 소매가 이루어졌다. 통칭해서, 그러니까 원삼이랄지, 화롯이라기보다 이제 원삼의 종류들이죠. 원삼을 입었는데, 그 고종이 황위에 오르면서 황후의 저기제를, 반영해서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자료는 그 종묘 정전에서 방금 보여줬던 그 묘현례 사진도 동시에 보시고, 이 묘현례에 입어진 왕비의 복과 이제 고종 황제의 때 입었던 저기의 모습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묘현례의 경우에 왕비나 세자빈이 그렇게 입었던 그 의례용의 이 옷은 또 다른, 그러니까 치적이라고 해가지고요. 고종 황제가 입었던 저기 전에, 황제 시대에 입었던 저기 전의 형태입니다. 자, 저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면복과 같이 매우 그 복잡하기는 하지만 역시 그 형태, 입는 그 안에 아이템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는 국말의 고종이 황위에 오르면서 그 명황후의 저기제를 그대로 우리나라의 황후의 것으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기의 색상은 한청색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12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를 2마리씩 수놓았는데 이게 전체로 다 하면 148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마리씩 수놓은 아이를 148쌍. 그런데 그 저기를
위에서부터 12등분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여기 12라는 거는 왕의 12면류 그다음에 12 그 문장을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12라는 숫자를 같이 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꽃을 수놓았고요. 그러니까 이 새를 놓는 사이사이에 꽃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옷의 가장자리와 소매 입구에는 왕비를 상징하는 봉황을 넣어서 금색 실로 짠 홍색 천을 대었습니다. 자, 이 봉황을 그냥 금박을 찍는 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이거를 봉황 무늬를 금색 실로 짠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봉황을 양쪽에 그러니까 두 마리죠. 자, 그렇게 해서 짜서 보여지게 천을 대었고요. 자, 왕비를 상징하는 그 봉황은 그 12줄이 아니라 그 세자비의 경우에는 9줄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자, 저기와 치저기는 그 왕비의 법복으로 같은 의미로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왕비가 법복으로 저기를 차용하기 시작한 거는 고려 말기였습니다. 지금 저기 착용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하면 머리에 앞에서 전면으로 봤을 때는 약간 삼각형을 이루는 큰 머리입니다. 굉장히 많은 장식이 되어 있고 저게 실제로 검은 머리칼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검은 실로 굉장히 두껍게 마치 헤어가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그래서 만들고 그 위에 떨잠이랄지 비녀랄지 그래서 굉장히 장식을 많이 한 대수를 머리에 얹습니다. 저 대수의 무게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대수를 얹고 그리고 나서 지금 청색의 저기를 입고 있습니다. 저기에는 그 새들이 이제 다 새겨져 있고 그 사이사이에 꽃과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자수를 다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매 부분에 붉은색 그 단을 대었는데 여기에는 양쪽에 봉황, 이 금직으로 짜서 그야말로 이 선을 대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직단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특별히 또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부분은 하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깨에 걸쳐 있는 하피를 걸고요. 자, 그리고 역시 왕과 마찬가지로 옥대를 들고 있습니다. 네, 옥대를 들고 있고. 그래서 뭐 지금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옆쪽으로 여러분 이제 폐옥 아시죠? 네, 그렇게 굿을 이렇게 달아서 양쪽에 허리 양쪽 옆으로 차는 거죠. 네, 폐옥도 보이고 앞부분에 폐슬도 보입니다. 지금 이 도식화를 참고하시면 그냥 막 같은 푸른색으로 섞여서 보이지 않는 부분도 그러니까 도식화로 구분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흑백 사진이긴 하지만 네, 조선 말에 그 왕가의 모든 분이 이 대례복을 입고 기념 사진을 촬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기를 구분을 못했거나 아니면 딱 보면 그냥 대례복이겠다. 굉장히 잘 차려입은 큰 행사에 입었겠다라는 정도는 알지만 이제 여러분은 폐슬도 배웠고 폐옥도 배웠고 네, 전체가 이렇게 대례복에는 저기를 입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되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관심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펼쳐진 모습을 보시면 자 위에 어깨선입니다. 어깨선이고요. 지금 그 왕비가 입다 보니까 그러니까 왕이 입었던 그 면복의 구성보다 이렇게 겨드랑이에 껴지는 부분이죠. 저 진동 부분이 그리 넓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소매가 거의 허리, 그러니까 둔부선 길이 정도까지 내려올 만큼 굉장히 큰 대수포입니다. 자, 위에 어깨선에서부터 위에서 세어보시면 12단을 가로줄을 놓았습니다. 12단이고요. 새가 2마리고 그 새가 2마리 사이사이에 꽃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48쌍을 수놓은 것입니다. 네, 그리고 어깨에 보가 있고요. 앞과 그러니까 가슴과 등 부분에 역시 흉배를 달았습니다. 지금 또 다른 그림은 치저귀입니다. 지금 고종대에 와서 입은 이 푸른색의 저기를 입기 전에 입었던 치적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와 뭐 같이 혼용해서 사용을 했고요.
이 부분에서는 문장을 이렇게 앞부분 길 부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소매 말고요. 몸판을 우리는 한복에서 길이라고 부르는데 이 길 부분에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특이한 것 앞보다 뒤가 깁니다. 네, 그래서 입었을 때 뒤로 좀 더 늘어뜨려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소매는 굉장히 그 통이 커서요. 그런데 지금 그 조선 말의 저기보다 조금 더 소매통이 더 크죠. 왕비의 그 저기 안에 입은 순서대로 한번 네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성은 그 면복과도 같지만 또 다른 차이점들이 있으니까요.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이 중단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거의 그 푸른빛 바탕에 홍색으로 이렇게 선을 다 둘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면복의 구성에서도 보셨는데 왕의 중단에도 이렇게 목 깃에 이렇게 이렇게 박을 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단은 그야말로 치마 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중단을 입습니다. 지금 그 중단을 입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상을 두르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이제 상이 보이진 않지만 그 상을 두르고 그리고 역시 수가 달린 대대를 두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패스를 달고 양쪽 옆으로 패옥을 겁니다. 지금 위에 보면 딱 걸 수 있게 이렇게 걸고리 형태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양쪽에 걸고 저기를 이제 아까 보셨지만 그렇게 새들이 막 수놓아져 있는 화려한 저기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피를 두릅니다. 이 하피는 검은색의 끈이 길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양쪽 어깨로 두르고 뒤쪽으로 늘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말 뭐 감각이 같이 가는 건데 이렇게 버선도 겉에 포가 입은 저기가 아주 진한 푸른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말 푸른색의 버선도 신었습니다.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방금 계속 저기 살펴보셨는데 그 저기에 새겨진 새는 어떤 종류의 새일까요? 1번 비둘기, 2번 봉황, 3번 꿩, 4번 원앙, 5번 닭입니다. 왕비라는 점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봉황도 생각하셨을 텐데 답은 꿩입니다. 네, 꿩을 무려 148쌍을 수놓았습니다. 꿩은 친애와 해로를 의미했고 5가지의 색을 가진 새, 꿩은 오덕을 갖춘 현숙한 여인이라는 뜻과 함께 군왕의 아내를 상징합니다. 자, 왕의 면복과 같이 여왕이 저기를 입기 전에 그 안에 이제 중단을 메고 그다음 대대를 메고 하는 이 전체가 그 왕비의 그 적인데 지금 보시는 것은 영친 왕비의 적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바닥에 이제 흘러나오는 안에 입은 그 스란 치마 뭐 지금 대라는 보이지 않는데요. 스란 치마의 형태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수머리 그러니까 맨 위에 올린 큰 가채입니다. 이것은 조선 왕비가 대례복으로 쓰던 머리 지금 실제로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굉장히 높고 거기에 이제 뭐 다양한 그 장신구들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여왕이 걸어가는 모습에서도 거기에서 많은 그 장신구들이 떨리고 움직이는 모습이 굉장히 율동감을 주는 그러면서 왕비만이 갖는 특별함을 또 보여주는 그 가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저기를 입을 때 쓰던 적관이 그 임진왜란때 소실된 이후에 그 제식을 정비하던 중에 그렇게 적관을 구할 수 없게 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가채의 한 종류인 대수머리를 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정면 그림 말고요. 그러니까 후면 그림 보시면 이제 후수를 늘어뜨린 그러니까 이렇게 교직으로 짠 것 같은 다양한 오방색의 그 천이 보이시죠? 이제 끝에는 수술이 있고 이제 호수가 있고요. 그 위에 아까 특별한 그 하피를 둘렀다는 그러니까 검은색 띠가 뒤에서는 재밌는 게 자, 검은색 띠를 접어서 뒤 등 부분에 흉배 중간쯤에 그 형태를 이렇게 걸었습니다. 이렇게 그 부분이 이제 고정되게 해서 다양한
구성들을 골고루 보여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상태로 그 보행 자체가 매우 힘들었지만 옆에서 상공들이 도와주다 보니까 네, 뭐 어렵지만 이렇게 무거운 채비를 하고 대례복의 하나의 구성으로서 큰 행사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